수요의 이윤 극대화 조건.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네. 어떤 원리로 노동을 채용해야만, 수요해야만 이윤이 극대화될까?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걸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뭐 유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학처럼. 바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계 수입 생산물, 자, 한계 수입 생산, 물 해도 되고, 뭐, 그냥 한계 수입 생산이라 해도 되고요. 물 이꼴 한계 요소비용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기본으로 깔면 됩니다. 한계 수입 생산물 이꼴 한계 요소비용,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한계 수입 생산물이 뭐냐면은 기업이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수입 증가분입니다. 자,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한 명 고용에 따른 총수입의 증가분. 노동자 한 명 채용했을 때 이 기업의 수입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수입 증가분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총수입 증가분, 이래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한계 수입과, 자, 한계 수입이라는 용어 처음 나왔죠. 한계 수입, 영어로 마지널 레버뉴라 합니다. 한계 수입과 요 앞 시간에 우리 배웠던 한계 생산물 있죠. 한계 생산물을 곱해 놓은 겁니다. 한계 생산물 MP. 그러니까 한계 수입 좀 이따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계 수입이 뭔지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계 생산물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한계 생산물. 그거 두 개를 곱한 것이 한계 수입 생산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한계 수입하고 곱하기 한계 생산물이니까 이 한계는 생략하고 한계 수입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좋겠죠. 한계 수입 생산물 하면 한계 수입과 한계 생산물을 곱한 겁니다. 일단 한계 수입은 조금 이따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계 수입이 뭔지 또. 그 다음에 한계 요소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또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노동자 한 명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분입니다. 비용 증가분. 비용 증가분입니다. 이것이 한계 요소 비용이라 합니다. 노동자 한 명, 이 한계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난 시간 우리 한계 생산물도 공부했지만 한계라는 말은 항상 같은 말이에요. 뭐 한 단위 행동할 때 뭐 변화분, 한 단위 행동할 때 뭐 변화분이죠. 총의 변화분. 그걸 전부 다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 요소 비용도 이제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 총 비용의 증가분이에요. 그걸 한계 요소 비용이라 합니다. 요소는 한계 노동이라 해야 되죠. 노동자니까 한계 노동 비용이라 해야 되고요. 한계 노동 비용. 한계 수입 생산물은 노동자 한 명 고용에 따른 수입 증가분인데, 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 고용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한계 수입 생산물인데, 그러니까 한계 수입과 한계 생산물을 곱해 놓은 겁니다. 그 약자는 이제 MRP라는 약자예요. MRP 또 약자를 갖다가 한계 수입 P 합쳐가지고 MRP라는 약자를 적습니다. 물론 약자는 뭐 시험에 약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부할 때만 필요한 약자고요.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동자 한 명 고용에 따른 비용의 증가분. 이게 한계 요소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기본으로 깔았죠.
한계 수입 생산물 이꼴 한계 노동 비용. 이게 어디에서나 들어맞는, 어떤 상황에서나 들어맞는 노동 수요 이윤 극대 원리입니다. 기업의 노동 수요 이윤 극대 원리. 그러면 자, 여기 우리 책에 보면은 만약에 기업이 이 노동을 사러 들어온 기업이 생산물 시장 쪽에서 완전 경쟁 기업이냐 불완전 경쟁 기업이냐에 따라서 요걸 또 특히 이제 완전 경쟁 기업이면 요걸 또 다른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물 시장에 완경 기업이 있고 불완전 경쟁 기업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주로 완전 경쟁이 나오는데 근데 특이하게 불완전 경쟁 상황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일단 놔두고 지금 우리 그 시장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그 붕어빵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현실에는 물론 없습니다.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게 완경인데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더 우리가 그 독점, 과점 이런 그 불완전 경쟁 시장이 대부분이죠. 현실에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만 시험에서만 완전 경쟁 시장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어떤 이제 그 경제학이나 노동시장론에서 어떤 기준 잡아주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이 없지만은 왜 중요하게 다루냐면은 그 뭐 경제학 공부 안 하셨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시장에 비하여 효율성 면에서 이상적 시장입니다. 효율이 완벽히 추구되는 효율성이 완벽히 추구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론에서나 시험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기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일단 놔두고요. 우리 생산물 붕어빵 시장이 그러면 우리 붕어빵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냐 아니면 현실처럼 독점, 과점 뭐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 이거 잠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생산물 시장 쪽에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 자,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요. 이게 무슨 시장이냐면은 여기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시장입니다. 붕어빵 X제를 만들어내는데 요 기업이 몇 개 있냐면은 이론적 시장입니다. 이거 이론적 현실이 없습니다. 기업이 몇 개 있냐면은 무한계 기업이 있습니다. 무한계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쌍둥이 기업입니다. 쌍둥이란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붕어빵은 전부 다 동질의 붕어빵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시장이라 하고요. 여기 한 점에 불과한 미진한 요거 아주 미진한 먼지와 같은 존재, 이걸 완전 경쟁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한 먼지와 같은 존재를 완전 경쟁 개별 기업, 이 전체를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 쌍둥이니까 전체하고 한 개별 기업은 너무나 규모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 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뭐 여기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먼지와 아주 미진한 존재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요 시장에서는 요 붕어빵의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원으로 결정되어 있다 합시다. 가격이 10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 요 한 개별 기업 있잖아요. 한 개별 기업은 자기가 여기서 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 혼자서 빵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빵을 생산을 줄여봐야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개별 기업이 빵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또 자기가 폐업 처분해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지금 시장에 이제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불안정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빵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면 시장에 막 빵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면 빵 가격이 다운되겠죠. 또 자기들이 빵을 생산을 확 줄여버리면 빵이 시장에 희귀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불안정인 시장들은, 불안정인 기업들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이론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전체로서는 미진하기 때문에 아주 미진하다. 그래서 시장 전체 가격이 10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빵 많이 만들고 빵 생산을 줄여도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다. 한 개별 기업이 행동했을 때는.